네, 동시효과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4분,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지수는 간밤에 미국 증시 분위기와 비슷하게 혼조 양상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전지의 움직임, 그 흔적이 오늘장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코스피 지수는 2600선 회복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599.66포인트거든요. 거의 2600선 옵니다. 어제 1.6%, 44포인트 정도 내줬었는데요. 오늘 다시금 좀 기운을 차리려는 움직임 가운데서 0.28% 제한적이나마 상승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문제인데 어제 4%나 밀려 내려갔었죠. 오늘장에서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 900선을 힘없이 내주고서 오늘장 더 멀어지는데요. 0.79% 하락하면서 893.51포인트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딱 900 턱걸이였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는 그래도 유지가 됐던 20일 이동평균선 오늘장에서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2대1 정도 됩니다. 물론 아직은 호가 안 잡히는 종목군들도 있긴 있는데 상승불이 700여 개, 하락불이 1,400여 개 정도 들어오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특징적인 부분은 일정 부분에 좀 연속성이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꺾인 듯 보이지만은 어제도 자원개발 상사주 쪽, 리튬 쪽, 이쪽은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몇몇 종목군들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S 네트워크스 있습니다. 앞서서 이거래일 연속된 상한가였고요. LS 그룹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꺾인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이 종목은 어제도 상한가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12%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다른 LS 그룹주와는 또 차별화된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LS 그룹 내에서 LS 일렉트릭은 어제 17% 급락이었거든요. 오늘 3% 정도의 반등, 그리고 지주사 LS도 어제 6% 정도 밀렸는데 오늘장 2% 정도의 반등 대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그룹주들만 좀 더 볼게요. 포스코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오늘장 2% 정도 하락 앞두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비슷하게 밀리면서 출발 대기합니다. 다만 어제장 오름세 나타냈던 종목이 오늘도 호가가 좋네요. 포스코 엠텍은 어제 8% 올랐고 오늘 5% 정도의 추가 상승, 인터내셔널은 어제 14% 급등, 오늘장 5%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면서 연속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다소 좀 섞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았던 SK그룹주들이 오늘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5% 정도의 오름세고요. SKC가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또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이번 달 7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단 3거래일반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전지 쪽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FOMC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상당히 많은데요. 삼성전자는 앞서서 가이던스 실적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장에 이 잠정 실적 재차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서 발표됐던 가이던스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부문별 실적은 또 오늘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SDI도 실적이 나왔네요. 오늘 실적 발표 많습니다. 그 밖에 일정으로는 ALT라고 반도체 관련된 검사장비 업체인데요. 신규 상장하고요. 또 의료 AI 쪽, 의료 신약 쪽에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는 두 종목 신규 상장 일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에서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전망에 좀 모호한 입장이 나오면서 시장도 상당히 미온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오늘 그러한 분위기 이어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회복하면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0.3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약 8.9포인트가량 웃돌면서 2601.26포인트선 기록하면서 상승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장 하락하면서 9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방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0.13% 수준의 약보합권의 제한적인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1포인트가량 하락세고요. 현재 899.5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 자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만이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사면서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닥 쪽 체크해 보시면 연이어 계속해서 팔고 있던 개인 쪽에서 매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운수장비 섹터가 1.6% 가장 크게 탄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의료정밀 섹터가 1.55%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유통업종, 기계업종, 의약품 섹터 순으로 일제히 1%대 상승 탄력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철강금속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41% 수준의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종이목재 섹터, 전기전자 섹터 모두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상승 탄력이 강해지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 중심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44%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하락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군부터 보자면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는데요. 현재 두 종목 모두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자동차 섹터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1% 이상의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 나오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4.7% 하락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동반해서 6.7%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현재 0.4% 수준에서 약보합권 수준 등락하고 있고요. 그 밖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셀업체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현재 901포인트 수준 좀 기록하면서 9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추가 하락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오늘까지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군들은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상승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엔터 섹터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JYP엔터가 현재 4% 이상의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SM 동반해서 4.5%대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차전지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어디로 흘러갈까? 이게 궁금하셨죠? 오늘 오르는 종목군들 시장의 선택은 방산하고 건설 중장비 이쪽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쪽, 송배전 쪽 하는 쪽 이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 호실적 내놨는데 워낙에 오후 구간대 2차전지 쪽으로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깜짝 실적이었는데도 많이 묻혔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이 효과가 오늘장 시차로도 좀 반영이 되는지 자동차 부품주들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 AI 좋습니다. 이제 보험 수가 반영되는 부분도 활발하게 논의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도 있고요. 의료 AI 쪽으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쪽부터 볼까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은 특히나 방산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을 좀 찾아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9조 원 규모의 장갑차 호주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육군의 신형 장갑차 레드백 129대의 구매 계약을 앞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경쟁국이었던 독일을 제치고 K방산의 성능을 입증받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면서 방산 섹터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한 종목군들 한화 그룹주들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8.7%대의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한화 시스템, 한화 모두 일제히 4%에서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번에 현대로템도 우주 발사체 사업으로 다시 한번 끼어들겠다 이런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요. 현재 현대로템이 4.7%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 중심 가운데서도 방산 섹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쪽에 주목을 받네요. 그리고 호재성 뉴스도 대기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추가 계약권 때문에 지금 강세해 보이는 것 같고요. 현대로템 어제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현대로템도 실적이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뭐 역시 넉넉한 수주잔고가 앞으로의 실적도 올해까지는 좀 담보가 되지 않겠느냐. 뭐 내년 돼봐야지 또 수주잔고 봐야지 지금 알겠지만은 실적으로 접근한다면은 뭐 여전히 좋다. 지금 이제는 뭐 2차 전지 쪽에 이런 매수가 쏠리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이제 하반기에는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실적 담보되는 주식 위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들 대응 전략도 방산주 하반기 실적 좋다고는 저희 체크포인트에서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믿고 대응 전략을 세워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대기 매수세가 들어가나 싶었던 개장 직후의 움직임이었다가 지금의 힘의 균형이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급등했던 만큼 급락, 이 반작용도 크게 나타나는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인데요. 현재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 10% 넘게 급락 나옵니다. 에코프로도 나란히 11%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약세 움직임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가총액 1, 2위가 10%씩 밀리니까 지수를 많이 끌어내립니다. 양시장 지금 에코프로 BM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10포인트, 그리고 에코프로가 8포인트, 두 종목 합하면 한 20포인트 정도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12포인트 정도 밀리니까 두 종목 빼고 보시면은 그래도 온도가 낮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음은 코스피로 넘어가 봐서 여기는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시가총액 톱10에 두 종목이나 있죠. 포스코 홀딩스 8%의 급락, 포스코 퓨처엠 12%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차전지 내에도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쪽 보겠습니다. 하락이 이어지네요. 네, 뭐 지금 일단 포스코 홀딩스부터 좀 먼저 좀 보시면은 바로 그냥 약세로 바로 시작이 됐네요. 뭐 조금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오전에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좀 봤는데 바로 빠지고 있고 역시 뭐 파는 게 맞아요. 파는 게 맞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시점에 파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저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빨리빨리 어떻게 뭐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둘 중에 하나를 좀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당분간은 그냥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잊고 지내자. 뭐 아주 큰 폭의 주가 조정이 나와서 뭐 기술적 반등을 요하는 시점이 아닌다면은 보합으로 가면은 뭐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팔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점입니다. 일단. 네. 그러면 포스코나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외하고서라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분들은 당분간 안 보실 계획이세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럼 뭐 리튬이나 충전이나 폐배터리 이쪽까지도? 충전 테마야. 계속 돌았던 거고 새로운 뉴스는 이제 없잖아요.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워낙에 좀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다음은 SK그룹주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SK그룹주들은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지금 SK그룹 내에서 자사주 매입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급등합니다. 2차전지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또 일부 또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도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사주 처분 결정 나왔습니다. 지금 분기 배당도 주당 300원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자사주 처분 SK하이닉스가 27,000여 주 31억 원 규모네요. 자사주 처분 결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성향 추정 레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달립니다. 4% 정도의 강한 상승으로 11만 8,2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자사주 매입 내용이 있습니다. SK텔레콤 볼게요. 이 종목은 한 0.6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가 주주 환원책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주당 분기 배당은 830원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SK그룹주들 쪽으로 좀 봐주세요. 네, 오늘 제일 회사 측에서 발표한 내용 가지고 좀 민감하게 봐는 거는 역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배당도 늘리기로 하고, 자사주 처분, 이런 소식에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고량 감소도 긍정적이고, 어제 시장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버텨가지고, 오늘 상승에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것 같고, SK그룹주들 중에서 SKI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은 보다는 역시 하이닉스, 저는 SK그룹주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2차전지 계열이니까 저는 조금, 아니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주, 과거의 이동통신주가 아닌 만큼 SK 하이닉스만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만 오르나 아니면 소부장을 같이 끌고 올라가나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온기가 빠르게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몇몇 반도체주들만 선방해 주는데요. 일단은 ISC 6%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이고요. 한미반도체는 1% 정도 제한적으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 삼성전자 사장이 앞으로 이쪽을 좀 강화해 나가겠다. 스마트폰이 인류에 등장을 해서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것과 같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변화다. AI의 등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가온칩스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많이 강하지는 않아도 반도체 쪽은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계속 시속 게임을 펼쳐왔는데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 반도체 쪽으로 좀 기울여나 이런 기대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오른 것들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상반기에 굉장히 부진한 종목 섹터 이런 쪽에 오히려 자금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제는 일방적인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쪽으로만 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좀 못 갔던 주식들 찾아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2차 전지에서 큰 폭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이제 또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런 부담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반기에 못 갔던 쪽 보자 해주셨으니까 못 갔던 쪽 보겠습니다. 소비자에 안 좋았죠. 대표적으로 화장품주 저희 앞서서 체크포인트에서도 짚어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실적도 안 좋고 증권가의 평가도 부진했지만 안 좋은 것을 확인했다라는 시각인지 혹은 그동안 너무 부진해서 그런지 오늘장에서 반등 탄력이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G도 5% 그리고 이츠환불 5% 클리오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 전반적인 화장품주들의 강세 이 소비재가 그나마 좀 시장 대비 나은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화장품주들 이제 체크포인트를 좀 갖고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쁜 거는 이제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반기에 워낙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97억 정도 제가 나온 것으로 어제 봤는데, 일단은 3분기, 4분기 계속 이제 실적 보고 접근하는 거에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은 좀 많이 좀 싸져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정도다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으로 또 로봇주들 보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오늘 두드러진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T로보틱스가 오늘 15% 급등하면서 50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20일선을 계속해서 좀 지켜내면서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T로보틱스 1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5%, 유진로봇, 휴림로봇, 삼익THK, 로보스타, 로보로보, 유로메카 다 오릅니다. 탄력도 좋습니다. 로봇주들의 동시다발적인 상승은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 때문에 올라가려다가 빠졌어요. 저는 로봇주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로봇주들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 상황이 갑자기 좀 안 좋게 변하면서 좀 그랬는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IPO 관련해서 로봇주들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다른 몇몇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로봇주의 훈풍이 한번 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들. 그러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권역으로 가능한 구간이죠. 네.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좋은 찬스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AI 쪽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라든지 그리고 AI 신약 이런 얘기들 근래 들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요. 지금 건강보험 적용하는 부분까지 또 영역이 확대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뷰노 보겠습니다. 10%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JLK 이 종목도 오늘장 11% 정도 급등합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위쪽으로 쭉쭉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딥노이드 보겠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루닛 같은 경우는 호재성 뉴스가 있더라고요. 루닛 관련해서도 지금 사우디의 민간 의료기관에 유방암 진단 AI 솔루션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어제자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루닛도 현재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의료 AI 다시금 또 오르는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또 변동성도 커가지고요. 의료 AI는 기존에 많이 올랐다라는 시각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좀 쉬었잖아요. 더 쉬어야죠. 더 쉬어야 된다. 더 쉬어야 되고 이제는 실적이 어떻게 본다면 받쳐주지 않으면 네.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건 좀 이제 하반기 시장은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 받쳐주면서 상반기에 못 갔던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런 쪽이 접근이 낫다. 저는 물론 로봇도 그렇게 본다면 실적 안 받쳐준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정책 테마가 조금 틀리니까 그리고 좀 오른 것도 없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오르지 못한 쪽을 좀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철저하게 소외된 쪽 또 5G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사우디였나요? 우크라이나 얘기할 때 최현주 전문가는 통신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5G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는 꼴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KMW가 얼마 만인가요? 지금 10거래일 만에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10,000원대죠. KMW가 이 종목 오늘 8% 정도의 상승이고요. RFHIC 3.5%, 솔리드, 머큐리, 이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쪽까지도 다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상반기에 워낙 많이 빠졌고 보다 굳이 네. 네옴시티 관련해서 연관을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아직 좀 더 지나가 봐야지 이제 알겠지요. 그러나 기존에 이제 KMW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반등도 없었어요. 그냥 맞아요.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진짜 좀 전에 앵커님 얘기대로 진짜 꼴보기 싫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크게 역배열돼 있고 엄청나게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예전에 과거의 기업 내용이 괜찮았던 주식들 위주로 강하게 반등 나올 것이다. 오히려 시장 상승하고는 무관하게 시장이 빠지더라도 오히려 이런 종목 찾아가면 체감지수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 급등하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했을 때 2019년, 2020년에는 KMW가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9만 원 선 근처까지 갔다가 또 오랜 기간 쉬고 있는 상황, 현재는 10,000원대인데 그래서 오히려 또 기대를 별로 안 하니까 더 나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 조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방산, 조선 이쪽 건설 중장비 이쪽으로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줍니다. 하나오션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오늘장 강세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2%, HD한국조선해양도 오늘장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HD한국조선해양은 어제 PC선 투척 수주 소식도 좀 있었네요. 조선주들도 꾸준히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흔들리는 2차전지 뭔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쪽은 계속 홀딩해도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이제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실적하고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도 뭐 이상하지 않죠. 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친환경선, LNG선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장기적인 호황 사이클로 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주가도 계속 저는 앞으로도 그냥 많이 밀리지 않고, 그냥 뭐 저점에서 고점에서 반복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큰 폭의 상승은 없겠지만은, 뭐 트레이딩 하기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차 전지를 시발점으로 해서 시장이 급등했던 종목군들을 팔고, 낙폭과대 종목군들로 접근하는 컨셉으로 바뀌게 되면 기계나 조선 같은 경우는 맞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올라오면 팔고 빠지면 한번 사보고 그냥 계속 그런 관점입니다. 맞아요. 앵커님 보시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엔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괜찮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5%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M도 4% 정도. 오늘 엔터 좋네요. JYP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하이브 보겠습니다. 하이브도 3%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다가 한 차례 쉰 종목들입니다. 엔터주는요? 엔터주들은 실적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실적 받쳐주면은 그다지 올라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하이브라든가 JYP는 뭐 신고가 다시 경신했다가 어제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역시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건설기계 장비랑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인 급등은 이제 힘들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미 시장이 뭐 좀 이따 전체적인 시장 한번 봐드리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2,650에 대한 부담이 더 확고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소외됐던 종목 떠올려 보시면은 소외됐던 종목은 저는 개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릅니다. 확실히 소외주 컨셉인가 봐요. 낙폭과대나 뭐 이쪽 종목군들 오랜만에 열어보시면은 오늘 장은 좀 좋을 겁니다. 넷마블이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뭐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고요. 넷마블에서 내놓은 게임 신엘탑이 4개국 앱스토어에서 1위 차지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반영이 되면서 넷마블 탄력 좋습니다. 그리고 뭐 솔본이라든지 드래곤플라이, 위메이드, 플레이, 맥스 다 좋고요. 조이시티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게임주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낙폭과대 컨셉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한 3% 넘게 오르고 있고, 넷마블은 지금 다운로드가 워낙 호평을 받고 있어가지고 신작 게임이 뭐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낙폭과대 컨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성으로는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낙폭과대죠. 하반기에 계속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제서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죠. 지수는 제자리 걸음인데 종목별로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은 수익 실현하고 덜 오른 종목을 좀 보는 그런 큰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미 시장은 2차 전지, 이제는 반도체 2차 전지 뭐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한 업종이죠. 이제는 고루고루 이제 빠졌던 거, 이를 너무 많이 빠졌네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지수보다는 역시 뭐 종목 싸움인데, 지수는 제가 이번 주에 2,650 코스피 기준으로 돌파 못하면은 8월 달에 소폭 하향된 박스권 저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수는 조금 빠질 거예요. 좀 빠지는데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진다고 보지는 않고, 역시 못 오른 종목들 이런 거 찾아서 하는 수익률 게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제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물론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포스코나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어제 코스피 차트 보시면 여기가 밑에가 이제 거래대금이잖아요. 밑에 이제 이 크게 이제 거래대금이 여기 솟았는데 거래대금의 부담 때문에 이제는 뭐 2,650에 대한 어떤 저항이 조금 더 확고해졌다. 4분기에 어떤 큰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은 뭐 올라가더라도 저는 뭐 한 2,700, 뭐 2,720 뭐 이 정도 막 일단은 지수 상단은 그 정도로만 예측을 하고 있고 조금 쉬어가는 장세 종목별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뚜렷해지네요. 낙폭과대 쪽인가 봅니다. 제약바이오도 슬슬 움직임 나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